그 청문회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준숙 방통위원장 후보 정말 이례적으로 이제 보면 야당이 주장으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사흘에 걸쳐 청문회를 했는데 원래 사실 총리도 이틀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흘 한 건데 보시기엔 사흘 할 만한 경우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3일 인사청문회는 처음 보는 경우였는데 저게 전략적으로 맞나라는 의문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가 청문회를 통해서 한탕 나오는 거는 뭐 크게 한 건 나오는 건 없고 다만 근데 3일 청문회가 가능했던 게 시청률은 그래도 꽤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 예. 네. 시청률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황당한 답변이 많고 뭐 동문서답 내지는 뭐 우기는 것도 많고 그게 보니까 딱 그거에 진짜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인 거야 이게 인사청문회가. 그러니까 3일이 갔는데 제가 제기하고 싶은 의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 사용 금액이 많잖아요. 근데 이진숙 후보자의 답변은 천편일률적이에요. 다 내가 대전 MBC 사장하면서 광고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 활동으로 쓴 거다. 뭐 호텔 가서 쓰고 뭐 골프장 가서 쓰고 백화점에서 물건 사고 이런 게 다 선물용 뭐 접대용으로 다 쓴 거다. 물론 뭐 김밥도 접대용으로 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진숙 후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당장 없애야 돼요. 맞아요. 코바코는. 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만든 게 코바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광고 다 모아서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송국에. 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법인카드로 막 밥값으로 1억 2천만 원씩 써가면서 광고 수주를 못하게 만든 게 코바코인데 대전 MBC 사장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도 본사 MBC 사장도 아니고 그럼 코바코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바코 해체하고 거기 계신 분들 다 집에 가란 얘기를 이진숙 후보자가 한 건데 코바코가 그렇게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제 법인카드라는 게 최근에 이제 앞에 이제 처벌받으신 분들이 워낙 공영방송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돈 10,000원이라도 잘못 쓰면은 사실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 썼는지 밝히지 못하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선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의혹을 살 만한 쓰임새가 있고 거기에 충분히 해명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다 법인카드 써 보셨잖아요. 저도 좀 시간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할 때 네. 법인카드를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 식으로 쓰면은요 당장 난리가 납니다. 아니 한도가 220만 원인데 월 평균 420만 원씩을 썼고 그러니까 접대비로 또 초과 쓴 거에 대한 증빙 자료도 제출을 안 했어요. 단원권도. 이거 당장 감사 들어와요. 당장. 그렇죠. 당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당장 경영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국장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해명을 국회 나와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법인카드 뭐 써본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다 써보신 분들은 저건 말이 안 된다. 요즘은 말 나올까봐 무슨 사장들이 그냥 비서한테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안 갖고 다니고. 안 가지고 예. 다녀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통상 한도는 지키는데. 그럼요. 아니 그래 초과하면 토해내요. 괜히 내잖아요. 그럼요. 그게 정상이잖아. 네. 예. 한도는 지키는데 그것도 거의 2배 가까이 넘겼다는 건. 증빙자료 제출 안 한 걸 문제 삼으니까 이제 그 접대비라고 또 얘기를 해명을 하고 아이 그건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은 그 2018년 1월 8일에 이제 사직서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9일날 이제 해임 처리가 됐는데 그날 저녁까지도 쓰잖아. 빵값? 그거는 보리밥집에서 밥 먹고 커피를 마셨다는 건데 물론 이제 자기 수행비서나 이런 그 수행 운전기사랑 이렇게 정담을 나눌 수 있죠. 좋은데 이것조차도 법인카드를 꼬박꼬박 쓰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본인이 주장한 것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주에 있는 쓰임이 맞는지를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뭘 의심해요. 다 알고 있으면서. 뻔히 다 알면서 뭘 의심한다고 표현을 해.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적격하냐 적격하지 않냐 이거는 청문회를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됐다고 봐요.
그걸 보시는 국민들은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음.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방통위원장이 되려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 빵을 97만 원을 뭐 샀네 안 샀네 뭐 여기에만 지금 문제가 매몰돼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의 근본은 좀 다른 데 있다고 보거든요. 핵심은. 결국에는 근원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방통위원회라는 기구가 5인 합의제 기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네. 지금 뭐 이게 또 뭐 최민희 전 지금 과방위원장을 뭐 그 국회를 추천했는데 그걸 뭐 임명을 안 해가지고 뭐 법제처 유권 여기까지 가면 갈 필요도 없고 지금 그 국회가 추천한 여야가 추천한 그 위원 3명 그리고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 2명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 2명이서 중요 결정 사항들을 다 땅땅땅 치면서 결정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방통위 설립 취지를 완전히 어긋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비롯된 것인데 사실 이 문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전혀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으면서 그냥 이진수 후보자 대전 MBC 사장 지을 때 빵값이니 법관이 빵진숙으로 그냥,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 핵심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방통위원회의 근본 설립 취지 자체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출발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아니고 지금 빵인 체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내일 이제 아마도 이제 그 대통령은 임명을 하겠지만은 지금 현 상태로는 이상임 부위원장이 또 탄핵 소추안 발의되니까 바로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네. 지금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계신 분을 김태규 부위원장. 예. 방통위 부위원장에 앉힐 거라는 기사가 났던데 지금 권익위는 계속 방통위에 맞아요. 이른바 빵꾸 나면 메워주는 기관처럼 됐어요 지금. 뭐 인재사관학교 아니 그러니까 권익위원장 하다가 방통위원장으로 온 네. 분이 탄핵소추 뭐 발의할 것 같으니까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여기 방통위 부위원장도 사직 처리가 되고 나니까 또 권익위 부위원장을 일로 그렇죠. 옮겨. 아니 근데 전 진짜 이런 건 처음 봐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인사를? 아니 그리고 이제 법조인들 쓰는 거 좋고 실제로 훌륭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 이게 김태규 부위원장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나오는 것만 보면 판사하실 때 뭐 김명수 코트를 비판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이제 비판을 했다거나 그 이후에 검수완박도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 정부와 코드가 맞는 것처럼 분류가 돼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코드가 맞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계속 돌려막기 하지 않으면 안 돼? 아니 그 권익위 부위원장에 계신 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래 뭐 코드 맞는 사람 뭐 역대 정권이 다 코드 인사했으니까 그럼 방통위 부위원장에 딴 사람을 좀 찾아서 임명을 하면 되지. 성의껏 좀 해. 이걸 굳이 권익위는 무슨 방통위 하위 기관처럼 여기 자리 비면 여기서 끌어다가 계속 사람 쓰는 이거는 권익위에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매우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대로 김홍일 위원장 가서 방통위원장 갔다가 만약 김태기 부위원 된다고 하면 김태기 부위원장 가다가 또 방통위에서 그러니까. 부위원장하고 참 그거 정말 이게 기관의 성격이 또 아니, 같지도 무슨 않아. 예. 2부 리그야 2부 리그? 1부에 자리 비면 2부 리그에서 끌어다가 쓰게. 난 아니죠. 권익위는 그런 생각할 법도 하죠. 그러니까요. 네. 이상해 너무. 그리고 저는 진짜 이상한 게 앞으로 더 이상한 그림이 펼쳐질 가능성이 네. 높은 게 결국에는 이렇게 이진숙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박문진 이사 교체해가지고 MBC 경영진 교체하겠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게 목표죠. 자 그러면 박문진 이사 임기가 다음 달 12일까지입니다. 8월 10일까지예요.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뭐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을 다시 부위원장 예. 임명을 해서 2인 체제를 만들었다 쳐요. 근데 바로 이걸 또 박문진 이사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바로 또 못 들어갑니다. 왜냐? 임기가 12일까지거든요. 그 네. 미리 또 손을 대려고 하면 바로 탄핵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또 용산도 계속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본질적으로는 그 자리에 누가 적합한 사람이 오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건데 그렇죠.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자꾸 시기적으로 내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연구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좋은 사람을 보낼 것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이걸 내 맛대로 입맛대로 바꿔줄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지금 타임 스케줄도 보면
국회의원들은 8월 12일까지 여름 휴가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대기 상태. 대기. 왜냐하면 언제 탄핵 소추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휴가 가면 안 돼. 휴가 가면 찍혀요. 네.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정말 일 열심히 한 직업으로 바뀌었어요. 24시간 필리버스터 해야 되지. 8월 10일 휴가도 없지.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이진수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거는 결국에는 MBC 경영진 교체하려는 건데 그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타이밍 잘못 조절하면은 다시 탄핵하고 방통위원 또 임명해. 그러니까 8월 12일 이후에 여차해서 뭐 국회 회기 끝나고 여름 휴가 가려고 하려면 그 무렵쯤 꼭 우리나라는 태풍 올라오는데. 뭔가 올림픽과 태풍 사이에서 뭔가 이제 이런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형국인데 그 다른 청문회도 잠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탄핵 소추안 관련된 2차 청문회 있었는데 저는 이 장면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 유상범은 저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이긴 한데 그 혁명 열사를 사진 보여주면서 김정은 위원장 이제 사진 보여주면서 그 오른쪽에 그 제북 인사 묘 같은 게 있다면서요. 이건 전혀 성질이 다른 묘역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누구야? 그 최재형 목사 이제 하면서 혁명 열상에 참배한 거 아니냐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의원 해보셨지만 보좌진들이 그런 정도 확인은 좀 하지 않습니까 원래? 아니 보좌관들이 자료를 줘도 의원이 발언하기 전에는 체크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유상범 의원 아니 저도 뭐 검찰에서도 같이 근무도 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지난번에 3부도 그렇고 네. 골프. 그 골프 3부죠. 근데 끝까지 우기시다가 군대 골프장에는 3부 운영을 안 하거든요. 네. 그 여러 가지 히트작을 많이 내놓고 계세요 지금. 제가 보기엔 한 타임 쉬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자기 차례 왔다고 무조건 발언하지 말고 딴 사람한테 양보도 하고 좀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실수하기 시작하면 연달아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간사 임명 두고 공부 논쟁부터 시작했잖아요. 이제 정청래 위원장 하더니 공부 논쟁으로 시작한 논쟁이 아까 말한 3부 토건의 3부를 골프장 3부라 우기시다가 한번 망신당하시고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혁명 열상으로 이제 종북 목사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네.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그 청문회장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혁명 열사 거기서 최재형 목사가 있고 뭐 그러면은 딱 종북 프레임 짜기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렸을 법도 한데 노렸던 것 같은데 팩트 체크가 일단 기본적으로 부실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신을 당하셨는데 용산이나 김건희 여사 쪽에서 굉장히 유상범 의원을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네. 정말 그러면 최재형 목사가 종북 인사다. 음. 확인이 됐어. 그건 더 심각해져요. 더 심각하지. 그러면 그렇죠. 종북 인사를 그렇게 영부인이 그러니까 계속 만나고 종북 인사가 주는 선물을 그렇게 여러 차례 그러니까요.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프레임과 그런 시도 자체가 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진짜로 싫어하실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도 질의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그 탄핵을 북한이 언급한 김여정인가요? 언급한 시점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최재형 목사가 마치 이제 그런 공작의 그런 그 뭔가 시나리오를 작성자 중 하나인 것처럼 얘기를 했던데 그런 게 있었다면 이미 국정원에 잡아갔겠죠. 아니 그러면 예. 접촉한 사람도 잡혀가야지. 그렇죠. 문제가 심각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 개입설. 결국은 이제 시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국정에 관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재형 목사가 위증인지 아닌지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은 뭐 수석도 야당치고 뭐 장관 차관 자리도 전화해서 의향을 직접 묻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말 그대로 민주당은 또 맞장구를 친 거고 국민의힘 거기서는 강력하게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런 일들이 결국은 우리 여사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 관여 의혹을 논쟁장으로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상황적으로 보면은. 결국 그렇죠. 이제 시중에 이런저런 소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보기에는 꽤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듯한 소스의 소문들도 많이 있는데 뭐 결정적인 그 상황이 오면 확인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글쎄 뭐
뭐라고 더 이상 자세히 언급하기 좀 그러네.